나는 어떤 내면 어른인가. 예, 우리 어떤 보면 이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내면 어른으로서 자신의 내면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니야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잘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잘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지금 내가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사랑받는 느낌을 필요로 하는 내면 아이가 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게끔 태어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내면 아이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돈 벌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직장을 그만두고 너 하고 싶은 거를 따라가냐. 이성적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그런데 나는 정말 이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 이게 이제 내면 아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머리는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누르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이, 내 가슴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로 선택한다면 나의 내면 아이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물어보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갖고 질문을 갖고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면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나에게 별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면 아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니야 돈 벌어야 돼, 집 사야 돼, 그리고 나이 들면 노후를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뭐 하고 싶고 이런 거 안 중요해. 무조건 계속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했구나 이걸로 좀 발견을 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 나한테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잘 해보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와의 그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책에서 보면 앞부분에 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이 네. 잘 균형 잡히고 네. 연합이 되었을 때의 그 수준을 네, 어떤 더 높은 자기, 하이퍼 셀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더 높은 어떤 나의 건강한 상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완전히 이 순간에 충실하다 이런 그렇죠.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말이 요즘의 표현으로 뭐 욜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예전에 뭐 카르페 디엠, 뭐 시스데이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욜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 우리는 어차피 내일이 없지 이 세상에서 뭐 지금 우리 세대에서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돈 벌어도 많이도 못 벌고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즐기자 이러면서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것만 먹고 예를 들어 이렇게만 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예. 이 순간에 충실한 거. 이 순간을 단순히 그냥 말초적인 신경으로 즐기자 이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과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면서 이걸 충실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균형 잡힌 어떤 그렇죠.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를 좀 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어떤 내면 어린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보았을 애정없는 역할 모델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능형 내면 어른, 갈등을 피하는 피스메이커, 두 번째로 통제형 내면 어른, 가차없는 지배자, 세 번째 저항형 내면 어른, 책임지지 않는 애어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것 중에서 유난히 자기를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렇죠. 상황에 왔다 따라. 갔다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수능형 내면 어른. 타인을 기쁘게 하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타인의 욕구에 순응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 믿는다. 자기의 행복을 쫓을 권리가 없으며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배우자, 자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갈등을 자신의 허물 탓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꺾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순종적인 여성이나 순교자 타입.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나서 들어눕는. 예.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아, 많아요. 제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주위보다는 네. 제가 만나는 어떤 대상들 중에서는 네. 많고 네. 뭐 순종적 여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좀 저런 경우가 많기는 한 것 저렇게 같고요. 살라고 또 사회가 요구를 했죠. 했죠. 또 네. 여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딱 떠오르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스타일인데 네.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음.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익숙해 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걸으려니까. 이렇게 쉐이킹하는 시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나의 몸과 생각과 어떤 마음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익숙한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자꾸 들어오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다 익숙한 게 아니야.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거를 누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옆에서 좀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아는 건 그게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사는 거를 좀 봐라. 예. 예.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 다 맞아요. 다르게 산다. 맞아요. 우리 싱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혼자만 내가 싱글이다 이렇게 있으면 사실 답이 없어지고 인생이 피곤하죠. 인생이 근데 알고 보면 주변에 싱글들이 쫙 깔려 있어. 그걸 보면 어때? 나만 혼자 싱글 아니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확 좀 더 펴지잖아요. 건강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렇죠.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진짜. 예. 객관화하려면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도 좀 만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통제형 내면 어른이 있는데요. 가차 없는 지배자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알고 있고 그런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통제를 합니다. 정작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불행이 온통 또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악녀나 냉혹하고 지배적이며 성마르고 비판적인 주부 또는 뭐 어머니 이런 분들. 이렇게 다 여성으로만 예를 들어놨을까요? 남자들 중에 남자도 있죠. 많은데, 똑같이. 훨씬 예, 많은데. 그렇죠. 네. 뭐 요즘에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뭐 스카이캐슬? 안 봤어요, 저도. 저도 뭐 그런 드라마에서 아마 이런 그게 부분들이 통제형 내면 어른이 되겠다.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저 안 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요즘에 교육계 안에서는 네.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통제형 내면 어른을 가지고 가차없이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건가? 근데 요즘에는 또 거기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던데 아이 자체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안 밀어주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렵습니다. 본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 한 인생을 다 통틀어서 제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터지지 않나. 터지죠. 안 터질 수가 있나. 터지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평생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렵죠. 네. 예. 세 번째로는 저항형 내면 어른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애어른. 뭐 마구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완전히 태만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망각을 통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해요. 융통성도 없고 자기도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게으르고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런 사람은 내면 아이의 욕구, 필요, 감정에 저항해서 내면 아이, 자기 마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술이나 약물, 텔레비전 등으로 도피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부정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 다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 순응형, 아까 그 첫 번째 뭐였죠? 그 순응형 내면 어른도 남 탓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형 내면 어른도 남 탓을 하고 저항형 내면 어른도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 자기 삶인데 다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서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지치고 네. 뭐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둘째치고 네. 삶이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 보면 네. 그러면 빨리 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잠자기도 싫어. 그래서 막 텔레비전으로 재미도 없는데 계속 보고 그냥 있어요.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많이 본다고 하던데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 현대에서는 막 순환형이 되게 더 많다는 건 오히려 과거에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고 통제형도 사실은 대놓고 하기는 사실 쉽진 않고 오히려 3번의 경우가 요즘에 내면 어른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네.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고 책임을 져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뭐냐? 결국 이걸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나를 좀 알아야 되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도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자신에게 신경 좀 써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진실만을 말해주고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고 나 자신을 돌보고 하고 싶은 일을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지켜줄 것. 이게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신경을 써주고 시간을 주고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라는 거예요. 네.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계속 그 내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내면 아이를 나를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내면 아이가 느끼고 행동하는 바와 상관없이 혹은 내면의 욕구와 필요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기댈만 하고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정말 이상한 짓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들어주고 그 마음이 상했으면 그 상한 마음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다 받아주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면 아이는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열린 자세로 내면 아이를 돌보고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더 레벨업하고 싶어가지고 네. 내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는 반성의 시간 혹은 나만의 어떤 글도 써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들여다보는 내 내면 아이를 너는 오늘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어떻게 문제가 됐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내면 그게 바로 사랑 없는 내면 어른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내면이라면 네. 사실 그 내면 아이는 더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네. 그냥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 머리로부터라도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저 때론 옛날에 막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고 나면 막 속상하니까 야 너는 그럴 때 참아야지 왜 화를 내니 이러면서 제가 나한테 막 다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 없는 내면 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내 내면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화가 난 나 자체를 그냥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니? 너 그런 것 때문에 화났구나. 그래 이해가 간다. 근데 우리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잘 해보자. 그리고 네가 그 상황에서 너도 충분히 화가 났겠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자기의 합리화나 그런 그런 게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진짜로 들여다보면 네. 내 스스로를 그냥 맞닥뜨리는 거 네. 있는 그대로. 그렇죠. 알아달라는 거죠.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교육받는다. 사물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쁜 것으로 혹은 옳거나 그른 것으로 갈린다. 일단 나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배우게 되지 않는다. 저도 딱 선입견이 있어서 싫다라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안 들려.
보지도 않아.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야. 돌아볼 필요도 없어. 그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걸 좀 놓치게 되죠. 우리의 판단은 내면 아이의 감정과 믿음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한다. 나쁘거나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 느낌, 신념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자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다. 네, 예.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기.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기. 뭐 다 원래 진실 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키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아이를 진심으로. 어린 시절 학대받은 내면 아이에게 부모의 애정 없는 행동을 거짓으로 감싸고 변명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그 아이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애정 어린 처사이다. 그 다음에 지난 일을 가슴 아파할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양육이다. 전 이걸 보면서 아 그거였구나.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 그게 사실인가?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 과거를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화하면 내 내면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와 그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많이 어려웠겠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어? 진짜 좋았다.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내면 아이에게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치료가 가능하다.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대안학교,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 좀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니까 네. 궁금하잖아요. 예. 어떤 생활을 보내는지. 그래서 네. 막 이거저걸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네 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게 없대요. 한 번도 시험을 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내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는 다녔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중고등학교 내내 한 번도 시험을 쳐본 적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속 평가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되게 긍정적인 거였는데 매 학기 마지막에 자기가 선생님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시고 자기 혼자 이제 같이 해서 선생님과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선생님이 이 학기 한 학기 걸 이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한 학기를 평가하는데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네, 대안학교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가서 뭐가 힘들었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험을 매번 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애들은 매번 이제까지 시험을 쳐왔던 애들도 그건 힘들걸 이러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전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 학교가 옳다 그러다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게 신선했어요. 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네. 자기 자신을 한 학기를 되돌아보고 네.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네. 그러는 과정에 있었던 아이가 갖고 있는 힘, 내면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걸까? 어떤 거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우리는 중고등학교 이제 10대 때부터 10대가 몇 말이야 10살 전부터도 계속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서 판단하죠. 계속 평가받는 그렇죠.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가 우리한테 익숙해 있지. 평가와 상관없이 난 이건 좋아, 난 이건 싫어.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여유가 없었어. 그 여유가 없는 게 뭐 사실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요하긴 한데 어릴 때 뭐 진짜 나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그때부터 그 평가에 익숙해 있는 우리네 사회에서 사실 내면의 아이의 힘을 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평가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잘 보이지.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 왜 영재 발굴단이라는 예, 프로그램 예, 이제 저 가끔씩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봐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학원을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열 몇 개씩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열 몇 개씩 다니는 건데 그게 다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숙제도 해가고 너무 발표도 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당연히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많죠. 근데 부모님은 그 학원비 열 몇 개씩 진짜 열 몇 개였거든요. 와. 근데 열 몇 개를 다니는 그 학원비를 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크겠다. 100만 원이 넘죠. 네. 한 달에. 그런데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이한테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재 발굴단이 그걸 팔로우를 했죠. 이 친구를. 그래서 봤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학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숙제만 하기도 너무 빠듯하고 잠도 모자라고 어느 순간 관찰 카메라로 관찰했더니 이 친구가 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학원 다니는 걸 좋아했냐? 라고 이제 위한 거 아니야? 그쵸. 처음에 어린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들어갔어요. 아이가. 예. 그랬는데 이 그 의사 전문가인 분이 이제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가 사실은 부모님이 내가 학원을 가서 뭔가를 하고 즐거워하고 이랬을 때 부모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아이가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아이가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까지 아이가 좋아했기 때문에 시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엄마를 또 관찰 카메라를 했더니 엄마는 또 아이가 어차피 학원을 가니까 보내야 되고 그걸 또 하면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이제 나와 이렇게 해서 엄마는 챙겨준 거예요. 근데 엄마도 사실 엄마 아빠도 다들 놀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알고 보면 남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거고 내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나는 하는 걸 속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깊이 있게. 맞아요. 깊이 있게 아주. 내가 나를 사실은 진짜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내가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거든. 얼마든지 속여요. 얼마든지 속여요. 네. 속고 상처받고 살고. 싶지 않고 맞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만큼 자기 마음을 보는 만큼 내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사랑 없는 내면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각이나 경험, 느낌을 차단하고 내면 아이의 고통, 두려움, 슬픔, 불편함, 극심한 고통, 고독과 외로움을 책임지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아까 학원 10개 다니면서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이는 먼저 외부 양육자들에게 나중에는 자신의 내면 어른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두려움을 배운다. 결국 아이는 이러한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투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른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내면 어른은 수치심, 무시, 방종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내면 아이와 분리된다. 그러니까 내면 아이와 분리가 되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면 아이를 사랑하기. 내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내면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지켜보고 그 이유를 파악해서 내면 아이가 안전하게 감정을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면 어른의 소임이다. 나의 소임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일. 내면 아이의 외로움을 지켜보면서 배움과 치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내면 어른의 기본 소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내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은 실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천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나를 보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게 매일같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7장까지 다 살펴봤네요. 네, 저희가 오늘 7장까지 나는 어떤 내면 어른인가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실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실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 8장부터 마지막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8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 내면 아이를 깨우는 몇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글쓰기나 또 훈련이 필요한 거, 또 큰 소리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로 나와 있는 장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천을 해보는 거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지 이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사실은 내 내면과는 또 상관없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냥 머리만 오히려 더 커지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내면 보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라 이제 같이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실천의 첫 시작은 그거가 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조금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고 같이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틈나실 때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내 가슴을 좀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와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 그러면 한 가지 그냥 마지막으로 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신경미 씨는 이런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는 신경미 씨만의 어떤 실천 방법 중에 방법? 하나.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때로는 뭐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제 가슴에 손도 얹어주고요.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사랑한다. 오늘도 하루 잘 보냈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게 뭐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게 연습 안 해보신 분들은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뭐 크게 소리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글로 마음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 마음에다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셔요? 저는 사실은 막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편은 아닌데 그때그때 이제 좀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도 자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하기는 하죠.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이렇게 일주일간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자기에게 다독여주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만나서 구체적인 거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매주 하는 방송이고 저희가 이 책은 지금 한 3주?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끝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좀 내면도 알아가고 좀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라 이제 계정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또 그냥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셔도 이제 좀 알림들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